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료구조의 1장에 나오는 개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C 언어하고 관련된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C 언어 개념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1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부분은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주기는 이제 요구사항, 그리고 분석, 설계, 정제할 때 이제 코딩하고 마지막 검증을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은 뭐 어떤 걸 요구하는지, 주어진 그 자료 입력과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출력에 관한 정보일 거고, 분석은 상향식 접근, 하향식 분석이 있대요. 상향식 접근은 이제 전체가 나와 있는 걸 토대로 이제 거기 위에 건축물을 짓는 거고, 하향식은 최종 결과물이 있으면 그거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죠. 그리고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명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코딩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랑 오류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다음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는 화살표예요, 화살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트 변수를 선언하면은 그 공간이 생기고 공간 안에 변수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트 A 하면은 A라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인터 A를 하게 되면은 포인터 A가 생기면은 네. 그러면은 얘는 포인터예요, 포인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A는 10이다. 이렇게 되면은 네, A가 10이면 10이 주소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 나온 예시처럼 int i가 있어요. int i가 선언이 됐고 그 다음에 포인터 pi가 선언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별표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얘는 포인터고 포인터가 선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얘는 공간 변수가 선언이 됐죠. int형 변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pi는 지금 어떤 게 생긴 거냐면요. 이 공간이 생겼는데 얘는 안에 데이터를 담는 게 아니고 주소가 담겨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PI가 얘는 이제 어떤 거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 int i를 가르치게 만들고 싶다. 가르치게 만들고 싶으면 int i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포인트 PI는 어디를 가르쳐요? 주소를 붙여줘야겠죠? 얘를 주소 F% 네, 이 i를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얘가 i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 i가 만약에 10이에요. 10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i는 10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pi가 그러면은 pi가 얘를 가르치는 주소를 가르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PI를 출력하게 되면은 10이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얘는 주소이기 때문에 그냥 PI만 출력을 하게 되면 그냥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역참조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얘의 데이터 값을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PI에 이렇게 역참조 를 해줘서 출력을 해주면 얘가 10이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얘가 포인터입니다. 얘가 포인터고요.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 할당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PI랑 PF를 포인터로 할당을 했어요. 포인터 해주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금 보니까 PI int
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멀록,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플로트예요. 플로트, 별, 에멀록, 사이즈 오브, 플로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사이즈 오브 인트잖아요. 그러면 인트라는 공간이 있고 그거를 얘가 PI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포인터에 인트가 담겨있는 공간이 사이즈 오브 선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 PI의 공간은 인트인 거죠. 주소 공간이 인트인 거죠. 그리고 PF의 공간은 플로트예요. 플로트. 그리고 얘가 가리키는 공간이 얘가 플로트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사이즈 오브 플로트가 사이즈 오브 인트로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냐 했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면 왜 그럴까요? 얘는 지금 PF의 주소 공간이 플로트인 거지 얘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거라서 얘가 저장 공간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별 PI 이렇게 해주면은 1024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PI가 가리키는 요 곳에 얘를 1024로 바꾸겠다. 그리고 얘는 3.14네요. 그러면은 얘가 가리키는 요곳에 3.14를 해주겠다. 플로트형이면 들어가겠죠? 인트형이면은 에러가 나겠죠? 네. 그리고 프리는 이제 끝내는 거예요. 시스템 반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PI 포인터잖아요. 포인터 공간이 이렇게 i를 가리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PI를 다른 데다 PI의 주소를 바꿔줬어요. 그러면 아니면은 PI가 가리키는 곳에 다른 데이터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막 J를 가리키게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 i는 어떻게 될까요? i는 그냥 끊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쓰레기 값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에멀록에서 매크로를 정의하는 에멀록을 간단하게 호출하도록 매크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디파인을 많이 쓰죠. 샵 디파인을 많이 쓰죠. 이 디파인의 맨 앞에 있는 이 샵은 우리가 샵 인클루드 할 때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전처리기라는 뜻이고요. 디파인에서 어떤 거 정의해줘요? 뭐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은 뭐 맥스 어쩌고 하면은 제일 큰 값은 맥스 100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앞으로 맥스라고 써주면은 다 100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true도 1, 2라고 하고 false는 0이라고 하겠다. 이런 것도 다 미리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파인을 뭐 스왑이나 이런 거를 여기서는 지금 에멀록을 해줬는데 지금 PI랑 사이즈 오브 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선언이 됐을 때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될 때는 PI가 그대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 오브 인트도 인트가 지금 사이즈가 4잖아요. 근데 4가 전달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얘가 사이즈 오브 인트면은 사이즈 오브 인트가 자체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샵 디파인 스왑 같은 여기 스왑도 적어놨는데 스왑할 때 A, B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호출을 할 때 만약에 스왑하고 이게 A 플러스 B가 될 수도 있고 A, B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호출을 할 때는 그러면은 얘가 계산이 돼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이면은 얘가 5가 되어서 5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A 더하기 B, 2 더하기 3 그 자체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우리 정의는 이건 교구론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알고리즘은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유한 집합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5개가 있어요. 얘는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유효성이 있어요. 입력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얘는 데이터가 0개 이상이기 때문에 0이어도 돼요.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0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항상 다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은 하나 이상,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과를 내야 되고, 명확성은 명령어들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유한성은 항상 종료가 돼야 된다. 무한 루프를 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유효성, 실행 가능해야 한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이게 알고리즘의 예제인데 지금 이거는 자연어로 표현을 했고 얘는 C로 작성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는 수압이고 우리 보통 함수 하거나 할 때는 꼭 이제 함수를 종료해주기 위해서 반환값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반환값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주어졌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얘는 지금 여기서 x, y 값이 들어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x가 2고 y가 3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요 알고리즘은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얘 말고 이 포인터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포인터가 없는 거는 void swap int 별 없이 그냥 x int y 그리고 int temp는 그냥 x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랑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x랑 y 그리고 y는 temp. 네. 이렇게 포인터 없이 그냥 수행을 했을 때 여기에는 만약 2, 3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수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x가 2였고 y가 3이었던 애가 이걸 수행한 다음에는 3, 2로 바뀌긴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리턴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걸만 수행을 하긴 하되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아무런 결과가 남지 않고 그냥 다시 x는 2, y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값 자체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값 자체를 여기서 수행을 해주면은 고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소를 지정해줘서 거기 들어있는 값 자체를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포인터를 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템프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 임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얘를 포인터로 써주게 되면 무슨 의미예요? 포인터 x 이렇게 해주면 무슨 의미예요? 얘는 x가 가리키는 가리키는 곳에 값을 바꿔줘야 돼. 값을 계산해줘야 돼. 라는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 3이면은 얘가 x가 2이고 2를 템포에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y가 3이잖아요. 그러면 3을 x 공간에 넣어준다 했어요. 원래 x는 몇이었어요? x는 2고 y는 3이었는데 이 y3을 x에다 넣어준다고 지금 가리키는 곳 y의 3을 x에다 넣어준다 했으니까 이때 y의 3을 x에다가 이렇게 3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템포에다가 아까 2를 넣어줬죠? 그러니까 2를 y가 가리키는 곳에 주소를 찾아가서 여기다가 2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압을 호출을 할 때 수압 함수를 정의를 해놓고 호출을 할 때도 아예 애초에 주소를 불러주는 거예요. 부를 때부터 주소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가 아닌 것 같은데 %, 이건가요? 얘는 주소 참조 %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이름은 어쨌든 얘를 주소 참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디파인을 해가지고 수압을 해주면요. 아까도 디파인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얘가 여기서 보면은 얘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얘는 이런 경우에는 가로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로를 꼭 써줘야 돼요. 가로를.
그래서 얘도 정의를 할 때 꼭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샵 define swap 3개를 교환을 할 거라고 하면요. x, y, t 이런 형태로 할 거면 어떤 형태로 써라? t, x 그리고 x는 y, y는 t 이런 식으로 써줘라 입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서 이 괄호를 쳐줘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원 탐색입니다. 이거는 꼭 반드시 정렬이 이미 되어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원 탐색은 뭐예요? 다 모든 거를 탐색하면 힘드니까 점점 범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레프트랑 라이트랑 그 절반, 가운데 미들 값이 필요해서 이게 검사를 한 다음에 정렬이 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미들보다 작은 거면은 어차피 미들보다 작은 값에서만 탐색을 하면 되니까 레프트를 이렇게 줄여줘서 그 안에서만 또 탐색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또 미들을 구해줘서 더 범위를 더 좁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들보다 작게 되면은 또 라이트를 줄이는 거죠. 라이트를 또 줄여가지고 거기서 탐색하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초기 설정은 일단 미들 값은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 나누기이겠죠. 그리고 레프트는 레프트는 제일 왼쪽에 있는 원소를 가리킬 거고 0이겠죠, 보통 배열에. 그 다음에 라이트는 제일 끝에 있는 것에 보통은 원소의 개수 빼기 1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찾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제일 왼쪽하고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있고 그 가운데 있는 3이 미들 값이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찾고 싶은 서치 넘이 여기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탐색을 시작할 때는 이 라이트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라이트를 줄여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이트가 바로 여기 미들 마이너스 1까지 오는 겁니다. 미들 마이너스 1까지 오게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지금 딱 찾았는데 원하는 값이 미들에 딱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찾은 거죠. 그래서 미들과 서치넘이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찾고 싶은 게 미들 값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탐색 범위를 줄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레프트가 미들 플러스 1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여기 안에서만 또 탐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범위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if 서치넘이 미들보다 작으면 라이트를 줄여줍니다. 라이트를 줄여주는 거죠. 미들 빼기 1로. 그 다음에 else if 똑같아요. 그럼 찾은 거예요. 그럼 return 미들을 해주는 거죠.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else left else는 또 뭐예요?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뭐예요? 작은 거,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이원 탐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정렬이에요. 선택 정렬의 기본적인 원리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예시를 한번 같이 다시 볼게요. 20, 40, 90 이런 게 있다고 예를 들면은 지금 요 맨 앞에 있는 값을 민으로 설정을 해줘요. 제일 작은 값이야 라고 생각을 해준 다음에 점점 뒤로 가면서 하나씩 비교를 해줘요. 근데 얘는 얘보다 작은 값을 발견을 했네. 그죠? 그래서 얘를 5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꿔줘요. 그 다음에 또 네.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5랑 비교를 해줘요. 5랑 비교를 4 네. 처음에 0이랑 네. 그러니까 0부터 민을 i라고 설정을 하고 i가 0이겠네요. 그러면은 네. if list j가 민 리스트 민보다 그러니까 10에 오고 리스트 민보다 더 작은 j를 발견하면은 이게 바로 민이 되는 거죠. 민이 되고 수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50, 3, 20, 40, 90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탐색을 해줍니다. 이제 얘가 민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민이면 얘가 뒤에까지 아직 안 갔으니까 포니까 그죠? 얘보다 작은 게 있으면은 또 바꿔줘야겠죠? 얘까지 갔으니까 이제 또 플러스를 해줍니다. j 값을. j가 아까 여기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보니까 얘는 지금 또 그래요. 또 더 작잖아요. 5보다. 그러니까 얘도 얘가 민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민이랑 템프랑 리스트 i랑 바꿔주는 거니까 네, 얘랑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35, 20, 40, 90이 되겠죠. 그래서 3이 제일 작은 값이 제일 앞으로 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j를 이동을 하면서 보면은 이제 큰 거 없죠? 더 작은 거 없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올라와서 폼은이 이제 민값으로 두고 또 찾아 나서서 얘가 또 민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또 바꿔주죠? 그 다음에 50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 중에서 제일 가장 작은 것과 앞에 있는 수랑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제일 최소값을 결국 제일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뒤에는 또 소트가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ompare 함수를 써주는 건데 케이스가 지금 3개죠? 우리 비교할 때 작은 거,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define으로 해서 매크로를 만들어주면은 x가 y보다 작니? 작니 물어봐요. 그러면은 작으면 케이스 1, 마이너스 1을 반환해줘. 그리고 또는 같니? 같니? 하면은 이제 같으니까 0, 케이스 2겠죠. 두 번째. 그게 모두 이 두 개에 해당하지 않는 else에 해당하는 거면은 이제 1을 반환해줘. 이럴 경우에는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하고 a가 더 큰 경우겠죠? 네, 1을 반환해줍니다. 이거를 그냥 컴페어 함수로 써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작은 경우, 같은 경우, s는 x 앞에 게 더 큰 경우니까 그렇게 이 함수를 짜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복 함수를 스위치문을 써주는 거고 얘는 재기 함수로 짜준 거예요. 얘는 while로 반복문을 짜준 건데 어떤 식으로 짜줬는지 원리는 앞에 거랑 같아요. 3가지로 해줬어요. 3가지로 분류를 해줬고 미들 값은 이제 레프트랑 라이프랑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것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케이스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1 앞에 게 더 작은 경우고 앞에 게 더 작은 경우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탐색이니까 그림을 또 그려볼까요? 이렇게 된 경우에 이게 레프트고 라이트고 미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네, 얘는 뒤에 게 더 큰 경우겠죠? 뒤에 게 더 큰 경우, A가 B가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범위를 더 줄여야겠죠?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은 경우는 계속 하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미들 플러스 1로 레프트가 미들 플러스 1로 이동을 합니다. 미들 플러스 1로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를 탐색을 하게 되겠죠? 네. 레프트가 라이트가 while이니까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은 동안은 계속하는 거군요. 네. 탐색 범위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얘가 수행을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하면은 요 블럭을 나가게 되는 거죠. 스위치문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0이면요. 같은 경우에는 찾았잖아요. 그죠? 찾았으면 그리고 어차피 브레이크를 해도 while을 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또 다시 수행을 해서 결국에는 미들 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0일 때는 같으니까 return 미들이면은 아예 이 함수 종료가 되는 거죠. 반환 값을 했으니까 함수 종료. 수행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더 작은 값에 있는 거예요. 미들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라이트가
와서 범위를 이쪽으로 만들어 주겠네요. 네, 그게 바로 케이스 1입니다. 이거를 순환함수로 재기함수로 구현을 해주게 되면 재기함수가 어떻게 돼요?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를 호출하게 되고 또 얘가 여기서 있으면 또 얘를 호출하게 되고 얘를 호출하게 되고 얘를 호출하게 되는 구조면 이게 만약에 끝났어요. 얘가 1이 돼서 끝났어. 그러면은 그쵸. 리턴 하면은 얘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재기함수 구조상 이렇게 다시 백이 되죠? 네, 릴레이 재기함수는 그렇게 됩니다. 리턴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리턴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호출했던 그 이전의 호출자의 그 다음 문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지금은 계속 리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행할 게 없어요. 왜냐면 얘 자체를 수행하고 리턴을 해주니까요. 네. 함수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재기함수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순열 생성기인데 얘는 좀 복잡해요. 얘도 이제 재기구조로 계속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돌려보는 걸로 하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도예요. 얘는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가 있어요. 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시간, 공간을 얼마나 쓰냐입니다. 공간 복잡도는 사실상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시간 복잡도를 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공간을 요구하게 되면은 실행 과정과 상관없이 필요한 공간을 구하는 거고 가변 공간은 뭐예요? 만약에 재기 함수를 호출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가변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 밑에 나오는 예시 이거는 딱 요 한 줄만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호출한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얘는 딱 그냥 이거 하나만 필요해요. 고정 공간. 그래서 얘는 복잡도가 0입니다. 네. 공간 복잡도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반복 함수네요. 얘도 0이에요. 왜냐면은 얘가 0일까요? 공간 복잡도가? 얘도 썸이니까 0이네요. 썸이 0이라는데 얘는 기본서에서는 썸이라는 함수 안에서 계속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리스트가 네네 리스트가 그쵸. 이 리스트를 그러네요. 리스트는 sum이라는 함수 안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저 외부에서 이미 정의가 된 거라서 공간 복잡도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재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 계속 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변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특히 이제 여기는 플로트 리스트 얘는 그냥 그걸 가르치는 리스트를 가르치는 그겁니다.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를 말을 하고 배열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얘는 공간 복잡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트가 4바이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 4바이트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주소 리턴 어드레스 그러니까 얘가 호출하면 리턴 어드레스 필요하니까 얘가 그것도 4바이트 해가지고 총 12바이트가 필요한데 거기서 이 수행해야 될 개수가 n수가 n수만큼 필요하겠죠? n은 1000이라고 하면은 1000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0바이트가 되겠네요. 네, 공간 복잡도가 조금 복잡하긴 하기보다는 자주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이 시간 복잡도가 더 많이 익숙하죠, 사실. 이거는 실행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빅 O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건데 그냥 보통 시간 복잡도의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플로트 템포섬 이것도 하나의 카운트 수행하는 카운트로 쳐서 이게 총 얼마나 카운트가 되는지 카운트로 쳐지는지를 지금 다 카운트를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포문이 카운트가 세질 거 아니에요? 포문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포문 안에 있는 요 템포섬 요 문장도 이제 연산이 들어가니까 카운트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카운트. 얘가 지금 포문을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포문이 n보다 작을 때까지 작는 동안 이제 카운트 i++에서 수행을 한다고 한들 n-1까지만 수행을 하게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얘는 n까지 갑니다. n보다 작다고 해도 n이 맞는지 아닌지 한 번 더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플러스는 돼요. 그래서 플러스 돼서 가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제 n보다 n이랑 이제 같아졌는데 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카운트를 한 번 더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있죠? 포문의 마지막 실행. 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요 카운트를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 써 있으니까 한 번에 써준 건데 이 포문에 대한 카운트는 결국 포문 안에서 일어나는 카운트는 2번이죠. 그 다음에 포문 밖에서 일어나는 카운트는 3번이니까 하나, 둘, 3번 해가지고 지금 2, 3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네, 여기도 뭐 이렇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예시들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복잡도를 단계수를 계산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지금 요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예요. 요거 n+1입니다. 얘를 보면은 n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n번만 수행된다고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얘는 결국 얘도 여기서까지 수행을 한 다음에 i가 n보다 작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플러스가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n과 같은지 안 같은지 한 다음에 이제 n이랑 같아졌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수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탈출. 그래서 따라서 이 포문 자체의 수행은 n번이 아니고 n+1번인 거죠. 네, 그리고 얘는 n번이고 이 빈도수랑 단계수는 한 단계니까 이걸 곱해서 결국 최종 단계수 2n+3단계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는 이 부분이죠. 이것도 검사를 해야 되니까 n+1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예요. 비고는 최악의 경우예요. 여기서 막 시간 복잡도 표현 방법에는 오메가 세타도 있다 하지만 얘를 잘 기억해야 돼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최악이어도 얘보다 최악이 이 정도다. 얘보다 오래 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최악의 수예요. 최악의 경우예요. 경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 빨리 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100n+6이면은 요 상수는 필요 없죠. n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100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n이 바로 5n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써주는 거고 1000n 제곱 플러스 100n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얘도 제거한 다음에 5n 제곱 이게 상수도 필요 없고요. 이게 시간 복잡도 구하는 방법이에요. 시간 복잡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중 포문 있잖아요. 이중 포문을 써줬을 때 포문을 해줬고 이렇게 한 다음에 n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 포문을 또 해주잖아요. 얘도 n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총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n 제곱번이겠죠? n번당 이렇게 한 번 수행하면은 또 n번 또 얘를 n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얘는 n 제곱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복잡도입니다. 그리고 또 로그 n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점점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겠죠? 얘는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마다 비교 대상이 절반씩 줄어드는 이원 탐색,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언어의 개념
이고 이거는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